저희 오빠는 군 제대 후 구직 활동을 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동거 시작 후 터무니없는 생활비를 제안하더니 응하지 않자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너무 맞아 정신을 잃은 저희 오빠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는가 하면 가스토치로 어깨와 등을 찢었는데요. 반항할 힘조차 없어서 눈뜨고 당했다고 오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. 심지어 이런 가혹행위를 할 때 동거인의 여자친구는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. 이런 나쁜 사람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거겠죠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일단 터무니없는 생활비를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자 이렇게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폭행은 잘못된 거잖아요. 네, 뭐 물론 폭행도 뭐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면 이제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. 사실 이번 경우는 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도조차 그렇죠. 없는 경우라고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이번 경우는 뭐 단순히 폭행을 넘어서 최소한 이제 상해에 해당하고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쇠파이프를 가지고 뭐 때렸기 때문에 네.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. 음. 그리고 또 이제 쇠파이프로 만약에 상해한 부위가 뭐 네. 머리 부분이나 이런 급소였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살인 미수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폭행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내용이고 특수상해나 살인 미수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행으로 인사불성인 피해자의 몸에 끓는 물을 붓고 또 불로 지지고 뭐 이런 가학적인 행위를 했거든요.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특수상해에다가 또 가중처벌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나치게 잔혹해 보입니다. 네. 사실 이런 부분은 특수상해 양형에 있어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그 특수상해 가중 처벌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상해의 경우 이처럼 이제 동거 기간 같이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또 이제 끓는 물을 붓고 이제 뭐 막 불로 지지는 것 같이 잔혹한 범행 그런 수법을 사용했을 경우 또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어 보이는데요. 이렇게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 양형 인자로 봐서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, 사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굉장히 너무 심각한 심각한 행위라고 물건들. 보여지는데요. 이런 행위는 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거의 고문 수준의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거든요. 이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죠? 네, 이것은 좀 찬찬히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예, 사실 이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에 그것이 뭐 음란한 영상이거나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제 모습이었다면 네. 우선 촬영만으로도 죄가 됩니다.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예. 이제 촬영만으로도 이제 죄가 되는데 뭐 그런 음란한 것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. 단순 촬영만으로 모두 다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또 근데 또 이번 경우는 예. 이제 어떤 그 남자친구가 상해를 가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이죠. 네. 그렇다면 이제 남자친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남자친구의 상해 행위에 뭐 공동 정범 네. 혹은 이제 방조범으로 또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. 이런 나쁜 사람들 엄벌에 처할 수 있겠냐고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엄벌 처할 수 있고요. 또 글을 보면 이게 사연 보내주신 분의 오빠가 거의 감금 생활을 한 것 같거든요. 특정인을 감금하고 고문 수준의 폭행을 가하면서 학대를 한 건데 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요구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한 얘기겠죠? 네, 우선 형사 사건을 통해서 폭행 또는 상해, 감금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
또 폭행 또는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피해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때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는 치료비 등 적극적인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입원 등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그 손해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또 한편 이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형사배상 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. 네. 그래서 형사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. 다만 배상 명령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배상 명령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빠분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좀 다독여 주시고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